배는 고픈데 밥 챙겨 먹기는 귀찮고 그럴 때 알약 하나 삼켰는데 배가 부르는 음식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거다. SF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까? 굉장히 간편하게, 굉장히 빨리 뭐 알약 하나로 아니면 주스 한 끼로 요리사 조리사는 소멸한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로 갔을 때 이런 형태의 식사를 우리가 한 번씩 꿈꿔보지 않았는가? 기존에 먹어오던 일반적인 식사의 개념이 과연 효율적인 선택인가? 그런 배치형 음식이라든지 활성물질에 대한 주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기술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미 영양제와 보조제 등 다양한 알약을 삼키고 있으며 그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왔다. 평균 수명이 늘고 일상이 바빠지면서 간단히 음료 한 잔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체식 시장도 폭풍 성장 중이다.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왔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전쟁의 역사와 함께 탄생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힘을 오래 유지하려면 적절한 식량 보급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전투식량 판매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전투식량 파는 곳이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땡기면 15분 만에 따뜻해진다. 네네. 해외 전투식량도 있나요? 요거 다 지금 프랑스 거, 독일 건 요 하나고 실제 군인들이 먹고 있는, 실제 군납 들어가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되게 뭔가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카레밥 종류도 있고 닭갈비 덮밥도 있고. 요거 물에다 타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독일제 가루블록, 프랑스제 통조림, 그리고 한국형 전투식량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뭔가 맛이 있어요. 맛은 있는데 일단 굉장히 뭔가 건조한 과자고 식품의 주성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건조시키면 분말이 만들어진다. 수분을 제거했으니 부피와 무게가 줄어들고 보관 기한이 늘어난다. 일단 과거에는 소금에 절인 염장고기나 햇볕에 말린 육포 같은 건조 식량이 전쟁터 식량의 주류였고, 조선시대 군인들이 먹던 휴대식량이 미숫가루였는데 일단 가루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물만 있으면 풀어가지고 마시면 되니까 무척 훌륭한 휴대식량이자 군용 식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는 현장이기도 한데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 문화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인류의 음식은 수많은 전쟁을 거치며 탄생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커피도 전쟁 중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카페인을 넣어 마시던 음료였고, 소시지도 고기를 반죽해 건조와 살균, 염지 과정을 거쳐 만든 전투식량이었다. 아기들이 먹는 분유도 우유와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몽골 기마 부대의 주식에서 유래됐다. 청량음료의 상징 레모네이드는 전쟁터에서 박테리아의 확산을 막았고, 코카콜라도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진통제로 쓰던 코카인에서 만들어진 약품에서 출발했다. 자연 건조를 하거나 가열을 하거나 염장을 하거나 이 정도의 수준에서 대부분의 저장 기술이 이제 만들어졌었고, 19세기 이후에부터 이제 통조림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 통조림 통한 멸균이나 아니면 이제 그 냉동 기준이 사실은 냉동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엄청나게 제품의 저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엄청난 제품들이 이제 가공식품의 발전을 이제 찍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지난 1804년 참혹한 전쟁의 고통 속에서 통조림은 탄생했다. 자, 마카로니 맛. 그러니까 마카로니 맛은 맞는데 뭔가 식은 스파게티 먹는 느낌? 맛있어요. 돼지고기와 치즈, 시리얼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프랑스군 수장이던 나폴레옹은 음식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고, 프랑스 제빵사 니콜라 아페르, 훗날 통조림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될 인물이 저온 살균 뒤 밀봉하여 세균의 침입을 막는 방식을 발명해낸 것이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마카로니를 전쟁터에서 먹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이번엔 한국 군인들이 먹는 전투식량이다. 요 끈을 잡아 당길까요? 끈이 들어가 있는데 잡아 당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지? 아 괜찮아. 괜찮아요? 그 위를 조금 덮어. 이제 뜨거워지니까. 우와. 이거 보이세요? 김. 이걸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죠? 아니 굳이 그렇게 꼭 안 해도 되는데 손 비니까 이제. 오,
너무 신기한데요? 불갈비 맛 참치 비빔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으면 밥이 되는 제품이다. 아우. 사실 2세기 넘어오면서 사실은 일반적인 냉동도 아니고 사실 급속 냉동에 대한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방사선 조사 등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투식량의 형태도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되게 빠르고 혹은 적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물론 분화가 되겠지만 오히려 더 맛있는 일반적인 먹는 형태를 그대로 구현해 나가는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꺼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꺼내는 거 아니에요. 아, 눕히면 또 뭔가 안에서 작동이 돼서 열을 한 번 더 가하는. 덜 달거나 덜 맵거나 덜 짜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켜서 먹는 그런 참치 비빔밥 먹는 그런 맛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투 식량이 나오게 될까? 우선 이 기사를 살펴보자. 2025년까지 패치형 전투 식량 개발. 피부에 패치를 하나 붙이면 최대 4일까지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투 식량이 나온다고 한다. 일명 경피형 약물 전달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이다. 바로 파스다. 저희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들인데 노인들이 복용해야 될 약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생활하는데 약물 치료하는데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치제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약물의 그 체내 전달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또 느리게 조절해서 전달시킬 수 있는 듀얼 TDS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육군사나 네틱 군사연구개발공학센터는 1990년대부터 몸에 붙이는 전투 식량을 연구해왔고 미 국방부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0년 경피 투과 방식 영양 전달 시스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뉴트리 패치라고 군사용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총을 땡기면서 대치하고 막 보고 있는데 내가 햄버거를 먹어야 돼. 냄새가 퍼져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들켜가지고 내가 사살당할 수도 있어요. 전장터에 나갈 때 이 패치를 군인들에게 붙여줬어요. 미군이 처음으로. 지금 뉴트리 패치 같은 건 상용화 된 지 한 4, 5년, 5, 6년 뭐 그렇게 되어서 저도 붙여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꽤 많이 팔려요. 영양 조절에다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게 해주고 피곤하지 않고. 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체조 선수나 발레리나, 하루 종일 시험을 치르는 사람 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패치형 음식을 찾고 있다고 한다. 뭔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영양분이나 뭐 식이섬유를 약물 같은 거를 좀 주입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음식처럼 다양하게 또 과량으로 섭취해야 되는 물질들을 체내에 주입하는 데는 현재 그 기술력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소량의 활성 물질로서 건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의 주입 같은 거는 미래 시대에는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박수를 측정한다거나 혈압을 측정하는 이런 많은 체외 진단 기술들이 만약에 의학 쪽에서도 TDDS 기술이 그와 같은 기술과 접목하게 된다고 하면은 몸체의 그 신호에 따라서 약물이 자동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좀 미래에는 그런 의약품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저희는 한 20, 30년 전에 했죠. 그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이미 어딘가에 30년 전에 다 시작을 했고요. 인공지능은 60년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다는 패치형 전투 식량.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직접 확인해봤다. 그때 세미나 때 전문기관으로서의 관계자가 좀 미래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정도 한번 발표 언급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대가로는 없고요. 국방부 쪽에 좀 간단하게 여쭤는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은 없다. 그리고 그분들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초에 퇴직하셨다는 박사님. 예, 하셨던 분이.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 알약은 어떨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나 보조제를 섭취하기 위해 알약을 한 움큼씩 먹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밥 대신 알약을 먹게 될 날도 오지 않을까? 여성들에게 주어진 부엉리를 대체하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으로 1893년 처음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알약 음식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좋은 상상만 있었던 건 아니다. 1910년 스티븐 리콕의 소설 더 뉴 푸드에는 크리스마스 만찬으로 마련된 알약을 아기가 삼켜버려 그만 아기가 폭발해버린다고 썼다. 아무튼
이런 상상력 덕분에 인류의 음식은 또 한 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그 옛날에는 8끼를 먹었어요. 원시인들은 가다가 보면은 먹고 가다가 보면 먹고 요즘에는 2끼 먹는 게 대부분 기본이고요. 그죠? 미래에는 저희는 2끼라고 봅니다. 2끼. 하나는 알약으로, 하나는 이제 위를 어느 정도 채워주는, 그죠? 특히 뭐 간편식 같은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요리사는 소멸한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1960년대 이후 우주개발 전쟁이 펼쳐지며 전투식량, 즉 우주식도 발전을 거듭했다.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우주식이기에 완벽한 살균 기술, 간편한 조리, 풍부한 영양소를 튜브 하나에 집적시키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첫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알루미늄 튜브에 담긴 초콜릿을 우주에서 짜먹었다. 민간 영역으로 기술이 이전되면서 이제는 음료나 튜브를 통해 효율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식사도 주목받고 있다. 네, 여기는 서울 강남 한복판입니다. 미래식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생산하기 전에 영양 성분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물성이나 뭐 용량, 패키지, 사용성 이런 거를 검사를 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직접 제압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식인 건가요? 네, 저희가 식사 대용식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신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음료 제품도 이제 만들 수 있어서 곤약 젤리나 스파클링 제품들도 다 실험실에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일반 식사를 대신하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영양적인 베이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밸런스가 5대3대2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근데 왜 미래식이라고? 이제 미래 식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뭐 이제 지향하는 바는 한 알의 어떤 캡슐로 식사를 대체한다라는 개념이 결국은 영양적인 기능과 포만을 해주는 기능 외에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맛을 위한 어떤 즐기는 과정과 이제 이 관능적인 행복과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이제 이걸로 어떻게 밥을 대신하냐. 이제 지금은 오히려 여러 식사의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체중 조절이나 아니면 단백질 보충이나 혹은 시니어용으로 혹은 뭐 이제 이런 키즈용으로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사를 대체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더 지금은 무색해진 상태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먼 미래에는 알약 하나로 이렇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도 가능할 수 있는 범위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건 아니고 개발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이제 한계가 좀 존재하긴 하죠. 이제 어떠한 정말 작은 이 양의 섭취를 통해서 이 충분한 포만감과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능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작은 양에서 그러니까 결국 압축과 작은 양에서 발생하는 이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런 대체식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재난식품의 개념으로 탄수화물과 이제 지방과 이런 것들을 압축을 해서 이제 정말 딱딱한 형태의 그걸 이제 먹게 하는 제품도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알로 하긴 힘들겠지만 재난식품이나 이런 형태로는 충분히 풀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엔 정말 튜브나 알약으로 식사를 대체하게 되는 걸까? 아니면 영화 설국열차 속 바퀴벌레 양갱을 먹거나 뭐 곤충 식단은 뭐 워낙 많이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먹을 게 너무 부족하거나 그래가지고 진짜 바퀴벌레로 만든 뭐 블록 이런 걸 먹게 되는 건지. 네, 그것은 아마 강제될 겁니다. 강요당해서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부터 2050년만 되어도 고기 수요가 2배로 늘어나거든요. 어떤 데서는 3배로 늘어난다 그래요. 특히 기후변화는 축산 농가가 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축산의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 저희도 지금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의 육류 혹은 동물성의 원료들을 식물성으로 이제 대체하는 대체육이 될 수도 있고요. 우유를 식물성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우유와 고기를 활용한 이런 특정 세분화된 가공품을 다른 형태로 이제 풀어내는 예를 들면 비건빵도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이 분위기가 정말 빠르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패치를 붙였다. 한 번 붙이면 하루 정도 밥을 안 먹어도 된다. 인간이 뭐 전투하는 기계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근데 전쟁터에서 뭐 그렇게 윤리는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았어요. 총도 처음 났을 때는 이거 뭐 너무 비겁한 무기라고
욕을 먹었는데 근데 금방 그 총이 무기에 대세가 됐죠. 통조림도 뭐 처음 나왔을 때는 다른 게 없어가지고 먹기도 조금 불편했고 사람들이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느새 대세가 돼버렸죠. 처음 본문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마련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들 그렇게 적응을 하고 익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밀리터리 특집 4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에는 SF 영화 속 등장하는 무기들이 얼마나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은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영화 대 현실을 비교해 볼 것이다.